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대구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문단을 꾸려 광주를 찾았고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도 창립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법조계에는 다양한 전문직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진출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예상보다 너무 많아 역사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가락 절단 시 6시간 안에 봉합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학 상식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울 광주가 상생을 위한 달빛 동맹을 맺었는데 민간 분야에서도 힘을 모으기 위해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대구시는 달빛 동맹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오늘 5.18 민주화운동일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방문단을 꾸려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가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등 160명에 이르는 대구시 방문단이 오늘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5.18 민주묘지를 돌아보면서 광주 시민들의 슬픔을 함께하며 동서 간 소통의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화합의 마음은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각각 15명씩 민간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을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상호 위촉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주 조례안을 의결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국책사업과 국제행사 유치, 국내외 기업과 시설 유치,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투쟁할 일이 있으면 투쟁하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투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통일과 분권의 시대,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여는데 대구와 광주가 중심에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양 지역의 정치인들이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안주하는, 그래서 자꾸 지역의 지역주의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저는 멈춰서. 참석자들은 이번 민관협의회가 과거 정부 주도의 교류에서 벗어나 실제 양도시의 상생과 화합을 만드는 민간 교류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민주적 자치와 균형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좀 비전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날로 피폐해져가는 지방의 목소리를 함께 내기 위한 대구와 광주의 전략적 동맹에 민간 부분까지 합세하면서 그 어떤 결과를 이뤄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빛고울 광주에서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실크로드의 동쪽 기점으로 알려진 중국 시안을 찾아서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경주 다보탑을 천년 수도인 시안에 설치해 한중 문화 교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20호인 다보탑이 중국의 천년 고도인 시안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실물 크기의 다보탑을 중국의 중심에 건립한 것으로 지난 2013년 경상북도 시안과의 자매 결연 이후 2년간 협의 끝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한중 5호 상징탑 설치는 신라시대 대표 상징 조형물을 통해 천년 전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진 교류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겁니다. 문화 교류를 통한 아시아 지역, 또 실크로드 선상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표시하는 정말 그 공영의 문화를 통한 인류 공영이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이 오늘 확인되는 날입니다. 신라인들의 역사 흔적을 다시 찾는 역사 재조명과 함께 실크로드 경주 2015 개최를 통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경제 통상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더 넓게는 경주 화강암에 신라인의 장인 정신이 오롯이 담긴 다보탑은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경상북도와 시안,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以多宝塔复制品在陕西洛城揭幕为契机，进一步的促进双方在更深层次、
更宽领域开展多种形式的友好交流和务实合作。 지난 2013년 4월 이후 2년 만에 다시 중국 시안을 찾은 경상북도는 한중 우호 상징탑 설치로 한중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곳이 아마 이 서문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역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몰리고 있는데 역이 너무 좁아 이 승객들이 불편을 겪자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에 열차가 도착하자 내리는 승객과 타려는 승객이 뒤엉켜 혼잡합니다. 서문시장역 이용객은 평일 평균 9,000명, 주말 11,000여 명 정도로 역 중에서 가장 많지만 승강장이 너무 좁아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문시 일주일에 한 2번씩 오는데 이거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좀 넓으면 낫죠. 솔직히 좀 좁아요. 우리 다리 이왕이면 좀 넓게 하는 게 더 안 좋겠어요. 열차를 타고 내리는 방향을 승강장 바닥에 큰 글씨로 써붙여 혼잡을 줄이려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우선 급한 대로 승강장과 아래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윗부분을 덮개로 막아서 승객 대기 공간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승강장의 의자를 없애기로 했고 발권기와 개찰구의 위치를 바꿔서 승객들이 드나들기 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월 되면 야시장을 개설한다고 하니까 서문시장 확장은 아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단기 대책으로 승강장의 지작물을 정리를 하고 오는 8월 서문시장 야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이런 공사를 마치기로 했는데 그래도 혼잡함이 개선되지 않으면 7구 경대병원 방향 쪽으로 승강장을 더 넓히는 공사를 하겠다고 도시철도공사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대병원 노조와 병원 측이 임금 협약,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오늘 오후 정부 지침 수준인 3.8% 임금 인상 수용과 정부가 지적한 공공기관 방망 경영 사항의 노사 간 재합의, 법 개정으로 사문화된 단체 협약 조항 수정 등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노조원 88.9%가 찬성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사측과 추가로 교섭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파업을 유보해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닷새간 경북도 내 시군과 민간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기능별 다른 부서의 공조 시스템을 점검하고 풍수해와 방사능 유출, 지진, 해일에 대비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흔히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 6시간 안에 봉합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골든타임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는데 지역의 한 병원이 이런 고정관념을 깬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고기를 썰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안일모 씨는 사고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안 씨는 손가락이 절단된 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6시간을 넘긴 뒤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할 때도 제가 겁이 좀 많이 났어요. 수술하고 며칠 지나가니까 이제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해요.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술해온 우상현 원장은 6시간 골든타임이란 고정관념을 깨고 보관만 잘하면 6시간 이상 지나도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특히 밤늦게 사고를 당했을 경우 환자를 밤새워 수술받게 하기보다는 안정시킨 뒤 이튿날 아침에 수술을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관 잘해가지고 18시간이 지나서 수술한 거나 20시간이 지나서 수술한 거나 수술 결과가 수술 성공률이나 수술 후에 그 기능 회복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 이번 연구 결과는 수부외과 영역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SCI 잡지인 미국 수부외과 학지에 게재됐습니다. 다만 팔뚝처럼 근육이 많은 부위는 상온 허열 시간이 6시간 이상 지나면 좋지 않아
가능한 빨리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전문의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2009년 로스쿨, 즉 법학 전문 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3년 전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조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직 출신들이 배출되면서 진출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대구시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 4명이 모두 로스쿨 1기 졸업생들입니다. 이 중 3명이 신용보증기금과 공인회계사, 포항공대 연구원을 하다가 로스쿨을 나온 이른바 전문직 출신들입니다. 사건 기록 안에 있는 어떤 회계적인 자료들을 좀 읽어내는데 조금 다른 변호사님들보다는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회계법인에 있을 때 이제 쌓아왔던 이제 인적 네트워크들이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취재진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취업 현황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고 기업 사내 변호사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법 지식이 꼭 필요한 국회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변호사를 뽑기 시작한 겁니다. 지방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변호사가 없었어요. 졸업생의 70% 정도가 서울로 진출하고 나머지도 대부분 대구에서 활동하는 등 아직 중소도시 같은 이른바 법률 소외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호사 시험이 사실상 사법시험처럼 특정 과목 위주로 시행되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고 의미 있는 과목들을 개설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강 숫자가 아주 적고 이런 난점이 있죠. 로스쿨 전문가들은 특히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을 1,500명 정도로 묶어버려 사실상 사법고시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10월 항쟁 유족회 등은 오늘 2.28 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특별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에서 학살당한 민간인은 100만 명이 넘고 민간인 학살의 뿌리는 1946년 10월 항쟁과 이어져 있는데도 10월 항쟁이 좌익 폭동으로 잘못 기록돼 있다며 당시 민중 저항운동과 민간인 학살을 재조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성년의 날입니다. 성인이 되면 자유도 많지만 그만큼 책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년식이 중요한 전통 행사였는데 오늘 전통 방식의 성년식이 곳곳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19세, 올해 성년을 맞은 안동대 1학년들이 전통 의상을 갖추어 입고 앉았습니다. 남자는 관례, 즉 상투를 틀어 갓을 쓰고 여자는 댕기머리 대신 쪽을 지어 비녀를 꽂는 계례로 어른이 됐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성인의 외모를 갖춘 뒤 술 마시는 예법을 가르치는 절차도 전통 성년식의 일부입니다. 좋은 술이 맑고 향기로우니 아름다이 너에게 권하노라. 이에 성년자는 여자는 4번, 남자는 2번 절함으로써 그동안 키워준 은혜에 보답합니다. 이제 성년식의 마지막 절차로 자를 지어줍니다. 이렇게까지 되게 많은 절차를 거쳐서 성년식을 했구나. 되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뭔가 뜻깊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성년 때는 못했던 걸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기분 좋고요. 친구들 더 많이 사귈 수 있으니까 폭넓게 사귈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동양대도 지난 1995년부터 전통 방식의 성년예를 해오며 어른이 되는 의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올해 성년을 맞은 대상자는 34,682명. 성인인 동시에 유권자로 접어든 이들에게는 국가에서 주는 가장 큰 선물, 선거권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포항시에 있는 한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가루를 보관하는 대형 사일로가 폭발해 지붕이 날아가고 벽체가 뜯겨져 나가 시멘트 더미가 드러났고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담벼락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 않았는데 주변에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비가 내린 덕분에 시멘트 가루에 의한 주택가 분진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에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난 가운데 남부지방 산림청 관내인 영남권에서 올해 발생한 산불은 5건에 2.27헥타르로 지난 10년 평균치 6.4건 4.3헥타르보다 47% 면적이 줄었습니다. 남부지방 산림청은 산림재해 지킴이 활동과 소각 없는 마을 선포 등 산불 예방 활동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주정 제조업체 지하실에서 일하던 60살 송모 씨 등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지하실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점으로 미뤄 주정을 만들기 위해 곡물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6일 검찰청 직원이라며 전화를 걸어 한 상품권 판매점의 계좌로 840여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일당을 시켜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받는 수법으로 전국 16곳에서 8,3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50살 A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